2007년 겨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뇌출혈 이후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비가 풀리지 않아요. 한복순 씨는 아직도 뇌출혈 후유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할 때는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죠. 오늘은 저녁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요즘 뭐를 먹어야 되지? 예전에는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손이 크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서 대부분의 음식은 구입하거나 배달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이 안 되는데. 여기. 피디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집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 하나 집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복순 씨의 뇌출혈은 언제 찾아왔을까요? 2007년도에 남편 병원으로 가려고 할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득 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뇌출혈은 갑자기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현재 왼쪽 다리랑 팔이 편마비가 온 후로 내 생각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혈관이 좁아지는 겨울. 한복순 씨의 걱정이 깊어집니다. 아이고, 조금만 좀 걸어보자.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만큼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속이 탑니다. 어머니 걸으실 때 많이 안 힘드세요?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걸어야지 재활이 된다니까 걷고 있어요. 못 걸을까 봐.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몸이 안 굳어지니까. 그리고 또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려고요. 여기라도 나오니까 공기는 좋다.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게 걷는 사람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앞선다는데요. 나도 건강할 때가 있었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참 안타까워요. 걷고 싶어요.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역시 음식 준비입니다. 재발이 많은 혈관 질환에 있어 식단 관리는 필수라는 걸 알지만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면서 달걀 부침 정도는 혼자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한 손으로도 계란을 되게 잘 깨시네요. 그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복순 씨의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제육볶음을 데우기만 하는데도 참기름을 듬뿍 넣는데요. 식용유에 고기기름, 거기에 참기름까지. 기름 섭취가 우려되긴 하는데요.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이번에도 비빔밥에 빠지지 않는 것은 참기름입니다. 물론 참기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의 섭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비비네. 게다가 식습관은 쉽게 고치기도 힘듭니다. 참기름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참기름은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고소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자극적으로 먹는 습관도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직접 해서 먹기도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죠. 제가 매콤하고 고소한 걸 좋아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수발을 자그마치 6년이나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독립을 했죠. 그래서 중년이 지나면 삶이 편안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순 씨는 지금 가장 쉬운 설거지마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안일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문제는 심각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설거지 끝내고 약 먹어야 되겠다. 허리 통증도 그중 하나죠. 현재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힘들어. 뇌출혈 이후 고지혈증과 허리 통증, 비만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역시 고혈압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 3번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혈압이 얼마나 오르려나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절이 되지 않고 있죠.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혈압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아이고,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한복순 씨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뇌출혈을 남편분과 아내분이 연이어서 겪으셨다니까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 혈관 질환은 갑자기 나타나고 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또 보면요, 혈관 질환이 갑자기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전조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VCR 보면은 아버님은 몇 번 쓰러지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마치 음주를 많이 해서 쓰러진 것 같지만 그게 하나의 어떠한 사인일 수도 있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또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계속 약을 드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뭐 갑자기 온다고 해도 느닷없이 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분도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뭐 혈관의 쓰리고 질환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이런 게 사실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으로 65 이상 된 노년이라면 3명 중 2명이 이미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보신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떡해요? 저도 고지혈증에 혈압약 먹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뭐, 예. 우리가 뭐 직업만 의사지 뭐 몸은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당연하죠.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수없이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관 질환이 갑자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심혈관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일단 왔다 하면 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타의병처럼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악화되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생기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관 질환을 소리 없는 저승사자다 이렇게 부르죠.